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투자 긴급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8월 이 종목 10배 뜁니다. 진짜 AI 로봇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4천 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해서 무료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의 긴급 발표에 따라 충분히 8월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진짜 AI 로봇 대장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FOMC가 아마 7월 말에 울트라 스텝이냐 아니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따라서 증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생각이 들고요. 자이언트 스텝에 조금 분위기가 몰려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눈치 보는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이 삼성전자 로봇 투자 긴급 발표에 따라 충분히 8월 10배까지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진짜 AI 로봇 저평가 대장주 정리해 드리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무슨 발표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텍사스에 원래는 대략 공장 짓는 것만 진행이 됐는데 거의 플러스 250조 반도체까지 투자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냥 공장 짓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를 더 진행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을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2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 20년간 단계적으로 11곳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요. 아까 얘기한 뭐 테일러 같은 공장을 더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첨단 제조업을 육성해서 제조업 강국으로 키우자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첨단 산업의 생산 기지가 들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주정부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테일러시와 오스틴에 각각 9개, 2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한 내용이 신청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시 공장을 짓는데 219조를, 오스틴의 공장을 짓는데 약 32조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총 252조 원의 돈을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투자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장 일부는 2034년까지 준공을 마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하나씩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왜 미국을 반도체 중심으로 삼냐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의도입니다. 무슨 의도냐?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떻게 보면 대체죠.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서 이 대체를 해보자. 한국만으로도 우리는 반도체 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미국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투자, 반도체 공장 짓는 거에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냐?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로 D램,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로 마이크로 컴포넌츠, 아날로그 IC, 로직 IC, 광학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역대 최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8개월 만에 천문학적 투자 계획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코어로 삼으려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이번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하기 위해서 250조의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죠. 신규 라인은 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5G,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략 250조를 투자해서 짓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세대 반도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인공지능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 250조를 투자해서 만드는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세대 반도체 AI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냐? 당연히 앞으로 미래의 자율주행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로봇에 쓰이는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0조라는 로봇 이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AI 인공지능을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 AI 인공지능은 뭐다? 앞으로의 자율주행과 로봇에 쓰이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250조 투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250조를 투자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요. 너무 삼성전자만 AI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로봇에 좀 진심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이번에 실적을 개선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포스코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AI 로봇 신사업 육성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직접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4,710억 원으로 영업이익 324억 원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서 매출액이 25%, 영업이익이 몇 배, 약 2배 이상, 3배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은 약 2,380억 원, 어, 대략 28%가량 증가가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44억 원이고요. 그래서 실적의 선행 지표를 할 수 있는 수주도 양질의 프로젝트 확보와 함께 잔고가 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스코 ICT의 로봇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개선은 정덕균 사장 취임 후 지속적인 사업 구조 혁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개선하고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고요. 그래서 AI 로봇 핵심 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외부에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성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산업 로봇, 스마트 물류 안전 관제 플랫폼 등등에서 로봇 쪽으로 한번 진출하겠다. 직접적인 추진하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철소를 비롯한 제조 현장 대상으로 산업 로봇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 협의회를 발족하고 안전한 작업장 구현을 위한 고위험 고강도 작업장에 로봇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다? 포스코 ICT도 이번에 결국에는 이 포스코에 들어가는 제품들 또는 포스코에 들어가는 사람 대신에 로봇을 집어넣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인했습니다. 누가? 포스코도 결국에는 거기서 하는 고강도 또는 고위험 일에 대해서 누구? 사람 대신에 로봇이 대신 하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포스코 ICT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이렇게 뭐 국내 기업들만 추진하고 뭐 삼성전자만 추진하고 하면은 솔직히 전 세계 추세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국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왜 반등이 나왔냐라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이었죠. 바로 이 테슬라의 아시겠지만 이 2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좋았더라. 그래서 2달 만에 800슬라를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말이 많았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달 만에 800슬라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사실상 이 생산도 많이 못하고 했음에도 견고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생산성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천슬라 복귀도 어렵지 않지 않느냐라고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 반등의 이유로는 시장의 우려보다 선방한 2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69억 3,400만 달러 대략 뭐 본다고 한다면은
한 16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7조? 예. 그래서 24억 6,400만 달러 영업이익을 진행을 했고요. 대략 한 뭐 한 2조 한 7천억, 2조 한 8천억 정도. 전년 대비 각각 42%, 88% 증가한 수치고 순이익은 22억 5,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실적을 통해 테슬라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성장성이 더욱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6일에 진행한 상하이 공장 셧다운이 사실상 좀 문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매출액이 긍정적이고 견고하게 성장하면서 뭐 이 정도면은 테슬라는 방어 기제가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차량 판매량이 50%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 140만 대 판매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아니 지금 로봇 얘기하는데 왜 테슬라 자꾸 실적 가지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차세대 먹거리인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사업 등 주가 상승을 이끌 원동력이 충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테슬라가 앞으로 올라갈 이유는 이번에 위기를 넘겼으니까 보다 자율주행차 기술인 FSD 베타 사용자는 이미 10만 명에 달했고 거의 플러스로 9월 말에 미래 비전을 공개하는 AIDA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 봇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야. 아, 테슬라가 올라간 거는 실적 영향도 있지만 실적은 뭐다?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아, 얘네 셧다운 해가지고 문제될 줄 알았는데 괜찮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다? 앞으로 기대감은 AI 그리고 9월 말에 발표되는 테슬라 봇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반영됐다고 한다면 리포트라든가 아니면은 미국계 증권사에서 이 AI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목표가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진짜 현실적인 기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가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 AI 혁신입니다. 테슬라 전성기 아직 멀었다. 1000달러 갈 것 하면서 지금 이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만큼이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도 다이나믹하고 스펙터클하다. 목표 주가가 지금부터 3분의 1 정도인 250달러부터 최고 1580달러 이르기까지 상당한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또 다른 호황이 임박했다며 1000달러의 목표가를 새롭게 제시한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제품 혁신, 특히 AI 혁신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전성기는 멀었다. 뭐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AI 혁신이 조만간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AI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AI 로봇, AI 혁신이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테슬라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 2030년까지 연간 1000만 대의 차량 판매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좀 안 좋게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1000달러를 본 거예요.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00달러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써 있죠.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AI 컴퓨팅 서비스, AI 로봇, AI 혁신이 상당한 성과, 주가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AI 혁신이 회사의 전성기를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미국계 증권사에서도 무슨 얘기 나옵니까? 2분기 실적이 조금 의료가 됐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됐죠. 근데 AI 혁신으로 테슬라는 상승이나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번에 나오는 AI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영향 또는 기대감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뭐다? 결국엔 투자를 한 거는 AI 로봇을 위해 투자한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끌어올린 이유가 뭐라 했어요? 바로 AI 로봇에 대한 이 혁신 기대감이라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삼성전자는 뭐냐면 웨어러블이잖아요. 웨어러블 로봇이 뭡니까? 그러니까 입는 로봇이죠. 보행 보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일을 보조한다라든가 이제 입는 로봇이잖아요. 그럼 테슬라랑 좀 다른 거 아닙니까? 테슬라는 진짜 휴머노이드고 이건 사람
비슷한 로봇이고 이건 입는 로봇인데 이게 더 가치가 있지 이거 뭐 돈이나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충분하냐? 첫 번째입니다. 로봇이라는 게 특히 웨어러블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수술을 로봇이 하고요. 두 번째, 수술이 된 사람한테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서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를 만든다 칩시다. 근데 수술을 지금 누가 로봇이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긋지긋한 통증 싹 관절염 로봇 수술로 부작용 최소화합니다.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실제 로봇이 지금 이게 로봇이죠.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면을 덮고 있는 연골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마모되고 벗겨지면서 뼈와 뼈와 부딪히며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퇴행성 변화로 연골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연골과 손상된 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인공관절을 씌우는 치료법이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1기에서 4기로 구분되는데 1기는 초기, 물이 뻣뻣하고 그냥 적당한 수준인데 2기와 3기는 손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중기로 구분되고 염증 반응으로 무릎 굽히고 펴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4기는 연골 손상이 심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걷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중기에는 안정을 취하고 미수술 치료가 가능하지만 엑스레이, 퇴행성 관절염 4기이고 약물이나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 노고전이 없다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한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보행할 때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못 걸을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고난도 수술로 꼽히는 인공관절 수술 분야에서도 최근 누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곽광받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뭐예요? 사람 손보다 정확하고 출혈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점에서 인공관절 수술의 패러다임이 로봇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손에 의존하는 일반 수술은 의사의 숙련도나 경험, 환자의 무릎 관절 모양과 다리가 휘거나 손상된 정도에 따라 성공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로봇은 수술 전 촬영한 3D CT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뼈 모양, 형태, 위치, 각도 등을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도 좀 더 확실한 절삭과 확실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성과 안전도가 높고요. 조작이 쉽고 유연하고 수술 중 계획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작용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떨림이 없고 깔끔하고도 정밀하게 뼈를 잘삭하고 1mm라도 벗어나면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활용해 1mm의 오차 없는 정밀한 수술을 거치면 좌우 균형이 잘 맞아 인공 관절을 오래 쓸 수 있다.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 내과적 질환이 있는 환자, 아니면 골절이 있어서 뼈에 심각한 변형이 있거나 뼈가 많이 상한 환자는 로봇으로도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관절 치료 분야에서 로봇 수술이 향후 트렌드로 잡고 있는 것을 발맞춰 인공관절 수술 T-솔루션 1을 도입한 데 올해 3월에는 큐비스 조인트를 추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제는 사람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이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로봇이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그냥 말만 그런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진짜 로봇 수술하게 하려고 그냥 말만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로봇이 외과 의사보다 수술 능력이 우수하더라. 진짠가요? 보겠습니다. 로봇이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제쯤 올까? 외과 의사들이 수술 훈련 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패그 이송 훈련 테스트에서 외과 의사보다 로봇이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 자율 로봇 수술 시대에 한 걸음 나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UC 버클리, UC 샌프란시스코, SLI 인터내셔널 등 다국적 연구팀은 이번에 발표한 논문에서 로봇이 숙련된 외과 의사와 동일한 정확도로 일반적인 수술 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빠르고 일관성 있게 가조를 완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정확하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외과사들이 수술 훈련 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패그 이송 훈련 전차를 적용을 했고요. 패그 이송 훈련은 삼각형의 작은 플라스틱 너트를 후크에서 들어올려 다른 후크로 옮기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요. 패그 이송은 외과 의사 훈련을 위한 표준화된 시험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에 인투이티브의 다빈치 수술 로봇을 활용했고요. 3D로 인쇄된 마커를 배치를 하고 색상 및 심도 센서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말 그대로 알아서 이제 분석을 하고 알아서 교육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팔의 움직임을 분석을 했고요. 훈련된 모델이 평균 추적 오류를 2.96mm에서 0.65, 1mm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 오류를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900회 이상의 수술 경험 갖고 있는 외과의사뿐만 아니라 수술 경험이 전혀 없는 9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외과 의사는 한쪽 팔을 사용했을 경우 속도면에서 자동화된 로봇을 능가했지만 양쪽 팔이 관련된 복잡한 작업에서는 로봇이 외과 의사를 이겼다라는 거죠. 외과 의사는 평균 7.9초로 100%의 성공률을 보였으나 로봇은 동일한 성공률을 보였지만 6초 만에 테스트를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보다 빨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건 로봇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실험으로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솔직히 이게 그냥 말로만 한 줄 알았는데 진짜 로봇이 수술에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조금 더 성장을 돕는 게 웨어러블 로봇이고 이 웨어러블 로봇이 나아가서는 몸의 상태, 심박수, 혈압 그리고 지금 현재 무릎의 상태 아니면은 내 허리 수술했다라든가 아니면 내 디스크 수술했다라든가 그 수술한 부위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위에서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진짜 성장성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20km 타이어도 걷든 제조 현장 바꾸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에서도 쓰이겠지만 이제는 제조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웨어러블 로봇으로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는 2021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현실에서 가능한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적된 하이테크 슈트 마크3를 마침내 완성했다 하면서 아이언맨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우리 미래로 봤을 때 아이언맨의 붉은 슈트, 하늘을 날고 적을 무찌르는 무기까지 감별한 슈트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거죠. 연평균 41% 고성장, 약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공정에서 작업자들이 팔을 사용하는 평균적인 횟수가 몇 회? 하루 평균 4,600회, 1년에 수백만 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죠. 장시간에 반복된 업무는 피로나 부상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사람한테 힘이 좀 덜 들어가고 힘을 더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은 입는 로봇 또는 착용형 로봇으로 외골격계 로봇이라고 합니다. 운동 능력과 근력을 보조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한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 허리, 다리 등 힘을 쓰는 부위에 도와주는 역할이죠. 근데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크긴 크나요? 라고 하시는데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작업자들의 근력을 보조하는 기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배? 보시면 6,252억 원이었습니다. 6천억 원에서 얼마까지? 9조까지 성장했습니다. 대략 몇 배? 아시겠지만 10배 이상의 성장이 나와준 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거죠. 10배 성장이 여기서 나왔구나.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이 10배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10배구나. 바로 웨어러블 로봇 시장만 10배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동향과 산업정보 보고서에서는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파급력이 우세하지만 2022년 이후 제조 현장에서도 아마 웨어러블 로봇의 이 파급력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급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제조뿐만 아니라 군수, 건설, 이제는 포크레인이 아니라 사람이 웨어러블 옷을 입고 사실상 땅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철근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실제로
웨어러블 로봇이 10배 이상 성장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당장 의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보행 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웨어러블이 들어갈 수 있지만 플러스로 어디 제조 현장, 플러스로 건설 현장, 플러스로 군수 현장 모든 것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웨어러블 로봇이.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삼성만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죠. 누구? 현대차도 같이 웨어러블 로봇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실제 현대차도 자율주행 UAM 로봇 등 상용화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 로봇 중에서도 실제로 입는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계 스팟을 상용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류 로봇인 스트레치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거의 플러스로 그룹 내 조직인 로보틱스 랩은 웨어러블 로봇, AI 서비스 로봇, 로보틱 모빌리티 등 개발 중입니다. 특히 의료용 착용 로봇 맥스,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을 보좌하는 착용 로봇 백스, 서비스 로봇 다리 등 조직이 만든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의료용 착용 로봇 맥스, 생산직 근로자의 작업을 보좌하는 착용 로봇 백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을 현대차도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10배 이상의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는 웨어러블 로봇에 투자를 삼성전자도 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하고 있다. 그럼 로봇에서 우리가 사실상 뭐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사람 모양의 로봇도 중요하지만 웨어러블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8월에 삼성 로봇 출시가 기대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로봇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관련주고요. 지니틱스입니다. 이거는 웨어러블 로봇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PC입니다. 얘도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SP 시스템즈입니다. 얘는 현대차 관련된 로봇 관련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지니틱스, TPC, SP 시스템즈 사실상 삼성전 출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관심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에 만들어주고 눌림목 이후에 추세 전환이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시장 급락 나오면서 추세가 최근에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 이후에 추세가 바뀌었다면 삼성 로봇에 따라 수혜를 한번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PC 같은 경우도 3D 프린팅인데 로봇 부품을 3D 프린팅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번에 추세 전환 직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LCP 시스템즈는 방금 얘기한 대로 현대차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이 21선 이제 막 뚫었죠. 기대감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개 종목 무조건 관심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웨어러블 로봇의 성장성이 10배 이상인 거 알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수술도 로봇이 하고 그걸 보조하는 것도 로봇이 하고 그걸 치료하는 것도 로봇이 하네요. 근데 앞으로는 제조, 군수, 그다음에 뭐 건설 등에 이제는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기대해 볼 만 하겠구나.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고 테슬라도 이번에 9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같이 중요한 아까 얘기한 5만 명 이벤트로 구독자 2차 전지 시장 전망 플러스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알려주시고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입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입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100% 무료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아까 2차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해 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자료가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매일매일 20일, 21일, 20일, 19, 28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5일, 7월 25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무료로 그냥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테마주 또는 기대감이 나왔던 것들, 왜 나왔나, 리비안이 올라갔네요, 왜 올라갔죠, 또는 어떤 종목이 있죠, 정리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매일매일 보시면 됩니다. 자료 매일매일 정리가 돼 있죠. 모두 확인되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